지방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장 선거는 초박빙이었던 대선 민심에서도 보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전망인데요. 인천시장 후보군들을 만나보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순서대로 초청을 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이학재 예비후보와 먼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학재입니다. 네, 앞서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일 먼저 예비 후보로 좀 등록을 한 예. 상황이신데요. 제일 먼저 여쭙는 질문이죠. 일단 출마의 변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인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인천이 수도권의 변두리로 취급받을 것이냐. 충분히 인천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인천이 2,600만의 수도권 배후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은 세계와 통하는 접점이기도 하고, 공항 항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공단도 많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만든 그런 그 경제 자유구역도 있고, 네, 또 이 관광 문화의 보고인 뭐 이 강화도와 인천 앞바다도 있고 홍진섬들도 있고, 인천이 잘못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인천이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은 리더십의 부족이다. 특히 시장의 리더십의 부족이다. 이런 진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러한 잠재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만 있으면 인천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세계 인류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것을 우리 인천 시민과 함께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어떤 공약 정책을 들고 와서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인데, 자, 새 인물도 중요하지만 비전이 중요하거든요. 예. 자, 어떤 비전을 인천에서 갖고 계십니까? 저는 쉽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인천으로 출근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인천 하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집값이 싸고 그래서 정착은 좀 쉬운데 네. 직장이 없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교통 수요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천에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들어서 서울 사람들도 또 뭐 수도권의 사람들이 인천으로 모여드는 그런 도시를 만들 거고요. 인천에서 꿈을 이루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아울러서 먹고 놀고 돈 쓰고 관광하고 이러는 것들도 인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그런 인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한 비전 내용들 중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디지털, 바이오 예.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 이 부분도 좀 상세히 듣고 싶은데요. 예. 그것을 이제 저는 디바 인천이라고 네. 했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오를 보면 바이오는 이제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하여튼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헬스케어라든지 뷰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고 디지털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 네. 그런데다가 인천이 디지털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인천은 뭐 우리 부평공단을 포함해서 주한공단 또 그 남동공단도 다 있고요. 여기에 외국과 만나는 접점인 공항이 아주 커다란 장점입니다. 여기에다 세계적으로는 어떠냐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에 진출했던 이 빅테크 디지털 기업들과 또 이 R&D 센터가 재편돼야 되는데 가장 좋은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해서 한국 중에서도 인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치를 하면 디지털 이 강국, 디지털 강한 도시를 인천에서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디지털과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고요. 그건 경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K-팝이라든지 또 K-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 기술로 해서 콘텐츠가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
뭐 제2의 에스파라든지 제2의 오징어 게임 이런 컨텐츠들도 인천에서 만들어지고 아레나를 만들면 이러한 K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외국인들의 접근도 인천이 제일 좋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디바 인천으로 인천의 네. 꿈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좀 여쭤볼 게 인천에서 또 과거 이제 경인고속도로라고 불리다가 예, 자, 예. 지금 인천대로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입체화 프로젝트에 대한 또 방향성도 갖고 계신데 이게 예. 경쟁자들과 어떤 차별화가 있으신 건지 또 임기 내에 이게 가능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가능합니다. 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즉 다시 말해서 서인천 IC에서부터 연안부두까지를 일반도로화를 제가 네. 정신 중에서 최고 처음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제가 구청장 시절에 그랬는데 그게 여러 번의 그 우여곡절 속에서 지금 아직까지 담장조차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해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평면에 가운데에다 녹지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그 이제 양쪽으로 네. 도로를 만들고 또 가운데에 이제 간이철도를 만들어 갖고 교통을 활용하게 하겠다고 하는 트램 연결 그 사업인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부 네. 공간에다가 청년들의 창업 공간도 만들고 그걸 존별로 하는 겁니다. 다 연결을 예.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창업 공간도 만들고 또 문화예술 공간도 만들고 주한공단 입구쯤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도심이기 때문에 주차 타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스링크라든지 또 실내 체육 스포츠가 가능한 그런 체육관도 실내 체육 시설도 만들고 또 이 버티컬 팜 도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지금 총 10.45km인데 약 2km마다 하나의 존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한 5개, 6개의 존이 예.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인천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그 인천대로 주변이 이제 인천의 경제와 문화 중심이 네.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입체적인 것까지 하면 이것은 인천의 랜드마크가 되는데 사실 이것이 그동안에 이게 그럼 인근에 되겠냐 그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청계천 복원 사업이 예. 이명박 시장 임기 내에 다 됐습니다. 시작부터 네. 끝까지. 근데 우리는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 지금 못 하고 예. 있거든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바로 제가 시장이 되면 첫 해에 담장부터 헐고 추진할 겁니다. 예. 일단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자, 그렇게 강한 의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제 걸림돌도 그만큼 잘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예. 어떤 문제들을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요 걸림돌이 예.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걸림돌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2002년도에 주장해갖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본 것은 2009년도인데 그 이후로 시장이 4명 바뀌었습니다. 이 4명의 시장이 계속 지하화한다 그랬다가 지하를 포기했다가 또 다시 지하를 포기한 그걸로 평면으로 한다 그랬다가 예. 지금은 또 지하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업의 진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예. 그거에 대한 실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자꾸 안 되는 핑계, 그 다음에 전임자가 했던 사업들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접근으로 이 사업을 접근해서 그렇지. 제가 좀 전에 청계천 복원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예. 이해관계자가 있었고 교통체증과 관련된 그렇게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다 박수치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도 결국은 지금 이 전임자가 한 것을 자꾸 뒤집으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4, 5년 내에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예.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해놓으면 저는 인천이 천지개벽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시장의 의지의 문제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공약들을 좀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뭐 말씀하신 앞서 들은 얘기도 있고, 뭐 원도심 활성화 방안도 있고. 예. 일단 공약들 중에 이건 꼭 해야겠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예, 저는 이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이 시간에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이 방송 채널 영향권 내를 중심으로 네.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평의 네. 이 캠프마켓 부지 예. 이것은 이 인천의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거기가 이제 역사적인 뭐 조병 장소부터 해갖고 한미동맹의 상징인 군수물자 비축기지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있는 최소한의 건물로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은 좀 놓고 그것도 그냥 뭐 예를 들자면 빵 공장 같은 경우에는 빵 카페로 만들 수도 있고 예. 또 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예술장이나 또 박물관 정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시설들을 놓고 나머지는 다 좀 철거를 해서 거기는 도시숲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지금 일각에서는 그 일대를 활용해서 무슨 이런 뭐 병원을 짓자, 뭐 학교를 유치하자, 뭐 이런 말씀들도 하는데 이런 공적 기관 이 부지들이 한번 훼손되면 이거는 영원히 다시 시민품으로 돌아올 수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센트럴파크 같은 도시숲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계양 일대에는 네. 지금 많은 도시재생 재건축 사업들, 재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업성을 높여갖고 용적률 높여서 도시 재생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는 것 예. 하고 지금 그 북쪽으로 GTX D 노선이 네.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 이 부평 계양 일대에 좀 획기적인 그런 네. 도시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또 캠프마켓뿐만이 아니고 부평 일대에는 군사 부지로 사용했던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 인프라 시설로 확충하면 부평 계양이 확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지금 경인전철 지중화 사업도 그동안에 계속된 논란인데 지금 뭐 사업성도 이제 부지 예. 상부를 잘 활용하면 사업성도 있다는 그런 그 결론에 접근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제 챙겨야 할 일들이 꽤 많이 있죠. 지금 이제 일단 인천시가 고민하는 일들 중에 상당히 시간이 없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수도권 매립지 이야기를 예.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사자 합의에서 뭔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꽤 오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인천시장은 현 또 앞으로 이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진전시킬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일단 수도권 매립지 이 문제는 사실은 2016년도에 종료가 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제대로 협상을 했으면 2025년도에는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기간 최소한 한 10년 정도 준다고 치면 2025년도에 종료할 수 있었는데 그때 협상을 잘못하는 바람에 2025년까지 15년에 협상을 하면서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또다시 10년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전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굴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커다란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깨야 됩니다.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깨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협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건 완전히 인천에 불리한 협약이었고 그 협약의 내용 중에서는 선제적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라는 건 먼저 조치를 해놓고 연기를 한다는 게 선제적 조치인데 먼저 조치가 안 됐어요. 뭐 부지의 이전이라든지 관리공사의 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연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자협의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이걸 깨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시민들이 자기의 쓰레기를 인천에서 35년 동안 계속 묻는다고 하는 이 불합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천에서 주장을 세게 하지 않니까 이것이 그러면서 서울 경기가 알아서 처리해주고
우리는 우리 것들만 따로 예. 쳐줘야겠다고 하는 이런 박남춘 시장의 또 그러니까 전형직 시장들이 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지 버리는 사람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이건 뭐 우크라이나가 이 저기 전쟁을 멈추면 이 러시아도 같이 멈춰줄 것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의로 이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일단 그래서 말인데요. 묘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도 바뀌게 되고 예. 서울시도 사실 인천시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예, 있거든요. 예. 네. 이 묘책은 저는 뭐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이건 강력하게 후보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환경 정의의 문제이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이게 뭐 40년, 5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거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기 내에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공약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 주도가 돼갖고 서울, 경기 그리고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는 강력하게 협상을 해야 되고 땅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많이 있고요. 서울에는 돈도 많고 그래서 각자가 소각을 충분히 하고 예. 그리고 분리수거 잘하고 하면 좀 작은 면적으로도 이거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건 협상의 예. 문제입니다. 예. 예. 철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GTX-Y를 사실 인천시에서 추진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예. 자, 이거 다시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사실은 GTX-Y 노선은 제가 만든 겁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인천시나 국토부에 제안을 했던 거고요. 인천시에서 받아서 이거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현 정부에서 소위 얘기하는 김부선, 김포에서 부천까지만을 GTX D 노선으로 발표하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다시 윤석열 공약에 넣어서 새 정부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제 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GTX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자. 이 특별법을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국가재정 50%하고 철도공단에서 채권을 50% 발행을 하면 이런 예산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이 예타나 내지는 예타 면제까지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됩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른 후보들과 경쟁력에서 내가 앞서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찐 인천 사람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학교 다니고 인천에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들도 인천에서 키우고 인천에서 공직 생활을 또 계속했습니다. 구청장, 국회의원. 그래서 찐 인천 사람이면서 준비된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 인물입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이 이번에 하면 잘하겠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서구에서 구청장하고 서구에서 국회의원 했는데 변두리 서구가 지금 인천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재정 규모도 크고 또 경쟁력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로 변했습니다. 저가 우리 이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인천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천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고 인천에 사는 것이 투자라는 그런 것을 꼭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정부 태동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 입당도 하기 전에 같이 돕기 시작했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또 윤석열 정부하고 호흡이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의 교감 속에서 인천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 후보로 나선 이학재 예비 후보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